안녕하세요. 권기대입니다. 해마다 10월 초가 되면 내년을 전망하는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쓴 이 책도 마찬가지로 2025년을 전망해보는 그런 책입니다. 2025년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어떤 흐름으로 어떤 트렌드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각 산업 안에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들, 기업들, 종목들, 투자자들한테는 종목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전망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 여러분들은 2025년을 맞아서 2024년을 돌아보는 보고서를 쓴다든지 혹은 2025년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할 때 아마 괜찮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보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2025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년의 투자에 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은 반도체에 관한 한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반도체의 원스톱 숍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에는 삼성이 납품을 못하고 있지만 아직은 다른 분야에서는 HBM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삼성이 추락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축 처져서 계속 추락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곧바로 추격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D램이 여러 방면으로 진화하면서 삼성전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내리지 않고 계속 저렇게 고금리를 유지해 왔고, 또 이제 미국이 내린 다음에도 한국은행의 고민은 이거 물가를 내리면은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은 가계부채입니다. 다들 그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를 많이 얻게 되는데, 이때 금리를 내려주게 되면은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들 돈을 빌리는 것을 조장하는 그런 경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는 거죠. 앞으로 특별히 경기가 굉장히 침체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그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금리가 고금리로 돌아서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25년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건설 쪽은 중동의 다양한 예전과 같은 그런 토목공사, 건설공사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 중화학 단지라든지 AI 관련 단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들이 사우디를 위시해서 중동 전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동과 인연이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죠. 그 다음 조선 같은 경우도 거의 10여 년 만에 돌아오는 호황기라고 하나요? 붐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로 움직이는 그런 선박들의 조선 발주는 거의 한국과 중국이 나누어서 독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은 중국이 기술적으로 조금 따라오기 힘든 그런 영역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대개의 조선사들이 3년, 4년까지 일감을 다 확보해 둔 상태다 할 정도로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선박들의 단가, 조선 가격 지수라고 하죠. 그런 단가들도 계속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면에서도 개선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덩치도 커지고 실속도 좋아지는 그런 한 해를 조선산업이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가
움직이는 그 이유를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혹은 유럽 혹은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박스권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오래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이걸 증시를 부양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로 전환되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히 올라간다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미국의 주식 시장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전형적인 건설, 조선 이런 전통적인 산업이 약간 식어진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그런 주력 산업입니다. 수출 면에서도 단연 반도체의 비중이 제일 컸고요. 앞으로도 10년, 20년 후가 아니라면 단기, 중기적인 전망에 의한다면 반도체의 비중은 여전히 한국 경제에서 최고의 비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는 메모리 반도체만 한국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 70%인가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따라서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AI 반도체를 위시해서 D램 자체의 첨단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AI 산업이 자꾸 이렇게 생태계도 넓어지고 기술과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면은 거기에 꼭 필요한 반도체, AI 반도체의 그 메모리 쪽이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HBM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HBM 이상으로 다른 아이템으로 이제 넓혀질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되는 그런 산업일 겁니다. 주목해야 되고 관심을 많이 둬야 할 산업을 이야기한다면 아까 언급한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중요한 산업이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새로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방위산업 그러니까 무기 수출 K방산에 일단 신경을 좀 써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를 더 꼽는다면 K바이오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에 제가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책을 썼을 때는 전망을 했을 때는 배터리에 조금 중점을 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현재 사람들이 캐즘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이 남아 있어서 배터리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침체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산업으로 보고 그 대신에 K방산과 K바이오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K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 2, 3년간 급격히 성장을 해서 이제는 세계 4위를 넘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어 있고 양적으로도 굉장히 팽창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혹은 개발하는 아이템으로 볼 때도 육해 공을 가리지 않고 전 분야에서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무기 체제를 수출을 하고 있고 또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국산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욱더 전망이 밝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방산 같은 경우는 뭐가 또 좋으냐 하면 일단 어떤 수출 시장을 뚫고 확보를 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전차나 포 같은 것을 판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포탄이라든지 아니면 전차를 계속 굴리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품이나 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일단 수출을 해놓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장비가 더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그런 장기적인 비즈니스가 확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방산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산 시장의 성장 그리고 부상 이것은 정말 한국 경제로서는 반가운 노릇이고요. 그 다음 K바이오도 한 3년 가까이 굉장히 침체가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도 인하하고 자금 면에서 좀 풀리기 시작하면은 바이오 산업은 또 급격히 성장할 그런 동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같은 그런 제조업 분야에서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바이오 산업으로 옮겨가서 해외 선진국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정밀한 제조, 생산 능력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갖고 있고 또 이때까지는 뭐 위탁 생산, 그런 위탁 가공 생산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왔던 큰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기술을 충분히 축적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신약 개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란 것이 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성공의 확률은 낮고 해서 가장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성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돌아오는 과실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큼직한 기업들이 위탁 생산이나 바이오시밀러에서 경험을 풍부히 쌓고 이제 신약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도 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점에서 방산과 바이오 이 두 개를 주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 이상으로 AI라는 것은 AI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역사도 거의 뭐 70년 이렇게 됐고 그것이 미치는 그 파장 혹은 영향력 전 세계인의 삶에 혹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면은 AI를 따라갈 수 있는 산업이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기술로서, 근원 기술로서 혹은 비즈니스로서 확립하는 데는 바이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 많은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어서 비로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AI 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AI 산업은 앞으로도 다른 어떤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의 전 분야를 망라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비록 그런 그 근원 기술을 개발할 그런 능력과 자본과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런 근원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혹은 솔루션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분야는 얼마든지 개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또 그런 개발을 하는 그런 기술 혹은 능력이 또 탁월하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AI 산업은 한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리고 가장 많은 결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역시 2025년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2025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책은 결국 산업을 전망하는 2025년을 전망하는 책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건 돌아가는 현실은 그것과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언론에서 제공하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그런 데이터라든가 사실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알아두고 그다음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해두면 앞으로 각자가 경제활동을 해나가는데 여기서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일도 경제활동이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쇼핑도 하고 물건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경제활동이고 또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런 팩트, 사실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들을 공부를 해 놓으면 그런 미래의 경제 활동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의 전망 혹은 예측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미있게 모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공부하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